한 네. 세 층으로만 나누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 아슈라프 그러면 이게 아주 높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페르시아 혈통이에요. 아니면 아랍 혈통이거나. 아즐라프인데 이 아즐라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OBC에 해당이 돼요. 여타 후진 계층, 그러니까 슈드라. 제일 심각한 건 아르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잘. 그러니까 불가촉천입니다. 그러니까 슈드라 밑에 네네네. 요 사람들이 이슬람이 된 경우 이 어즐라프하고 아르잘을 합치면 이게 버스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타르프라데시나 비하르 같은 데는 버스만다가 많아서 전체 무슬림이 한 76%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버스만다 비중이 많은 주에서는 선거할 때 버스만다를 무시를 못하는데 네. 자 지금 우리가 무슬림 친화적인 정책을 할 테니까 우리를 지원해줘라고 운동을 하면 먹힐 거냐. 강성은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아시아 인사이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오늘은 무슬림 카스트 정치? 무슬림 카스트요? 예, 그래서 첫째는 아니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카스트가 있다고?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요. 무슬림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인도에 오면 이슬람도 인도 이슬람이 되니까 카스트가 있죠. 하긴 우리나라도 약간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약간 좀 예. 그게 맞습니다. 있죠. 예, 용한 목사님, 뭐 용한 신부님. 아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이렇게 기복 좀 이렇게 들어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한 신부님 너무 재밌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무슬림 카스트를 가지고 카스트 정치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 24년에 총선이 다가오거든요. 인도에? 예. 여기도 내년 총선이에요? 예. 우리랑 겹치네. 예. 전 세계가 지금 아예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긴 내년에 또 좀 미국도 대선이 있군요. 예. 방글라데시도 선거고요. 파키스탄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이슬람이 어떻게 무슨 그 카스트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냥 개괄적으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긴 진짜 뭐 목사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사원에서 관리를 하고 뭐 이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인도 이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수피 전통입니다. 수피즘 뭐 이런 거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터키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멋있는데. 우리가 아는 정통 이슬람하고는 다르게 성자 숭배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수피즘이 그러니까, 용한 성자.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신비주의. 그래서 이렇게 춤추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이러면서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이면 개인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성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용한 성자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강한 전통이고, 또 하나는 그 성자가 신과 합일이 되는 건 성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날, 그리고 그러니까 신과 합일된 그날, 그리고 그 사람의 무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피들이 축제를 하거나 모이는 제일 중요한 날은 그 무덤이 바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교 시설인데 그 종교 시설에 묻힌 성자가 죽은 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종교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고록이나 소설이나 기록을 보더라도 이런 겁니다. 인도에서 일상적으로 최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 부근에 힌두교 뭐 무슨 신을 섬기는 사원도 있고 저쪽에 이슬람 사원도 있는데 네네. 이슬람 사원에 용한 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힌두교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가 이렇게 저 축복도 내려주고 그리고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제가 공천을 어디로 받을까요? 뭐 이러면 동쪽이 길에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인생이 제가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한마디만 딱 뭐 던져주고 이런 식의. 40 넘어가면 괜찮아죠. 뭐 구체적인 점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굳이 말하면 뭐 신부님이나 스님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 뭐 저녁마다 별을 한 번씩 보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에 이제 뭔가 가르침을 받고 뭐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슬람하고 힌두가 아예 갈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인도는 힌두 중심으로 거의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힌두 국수주의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하고 멀어졌는데 파키스탄을 생각을 해보시면 수피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꾼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피즘을 믿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뭐냐면 당신 전보로 가세요 하고 똑같아요. 국회 앞에서 마이크 들이대고 의원들한테 당신 전보로 가요 그러면 아무도 왜 이러세요 이러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다 갈 겁니다. 다 갔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은 사실은 수피즘인데 공식적으로는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주 큰 게 뭐냐면 근현대의 이슬람 개혁 운동가들이 다 이슬람이 타락을 해서 서구 열강의 희생양이 되고 이렇게 무력하게 된 건 이슬람을 타락시킨 수피즘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슬람을 타락시켰어요? 예. 수피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정통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어처구니 없는 기복에다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날새기로 뭘 하면서 이상한 짓들 해대니까 이게 이슬람이 타락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피즘이 예. 시아 순니 있고 별도 아니요. 시아 안에도 이제 그 분파가 있고 수피즘이 있고 순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한 여성이 그 사원 안에서 춤을 추는데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 보시죠. 이걸 보시면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라고 좀 약간 삥뚱맞게 보이실 텐데 2013년에 찍은 건데 성스러운 물을 지금 손으로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서 성스러운 물을 뭐 어떻게 해요? 성스러운 물 그러면 겐지스강부터 떠올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인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그 인도 종교 전통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정통 이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걸 박멸 대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제대로 찍힌 사진을 구하기가 거의 힘든데요. 보도 통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 2010년 7월 1일자 보도 사진입니다. 뭐예요? 수피 사원 내에 행사를 할 때 폭탄 테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쳤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회 악은 박멸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근본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수피즘을 엄청 싫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피즘을 내놓고 많이 주장을 하진 않고 일상에서는 대부분이 수피들 중심으로는 굴러가는 비중이 더 크고 근데 뭐 통계치를 딱 뽑기는 쉽지 않고 외형으로 혹시 뭐 구분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구분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를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다르가라고 그러는데요. 성자의 무덤을 다르가라고 그래요.
다르가. 예. 거기 가서 뭘 하고 이러는 그런 거는 이제 수피즘이구나. 완전히 숲이죠. 근데 그 다르가 전통이라는 건요. 네. 힌두들도 다 간다고요. 원래는 무슬림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르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도 이슬람이라는 건 인도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역학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구나. 네네. 라는 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네네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자 정치 국면으로 들어가죠. 네. 2023년 1월 19일 날 보도가 나옵니다. 네. 모디 총리가 BJP 전국위원회 집회에서 그 집회가 보빨에서 있었어요. 보빨에서 네. 소외 집단을 BJP 지지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가서 다가가라. 그러고 나서 딱 이야기를 했던 게 상위 무슬림 카스트들이 버스만다 무슬림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디가 콕 집어서 두 무슬림 집단을 언급을 해요. 바스만다하고 보흐라. 그러니까 바스만다하고 보흐라 두 집단을 완전히 언급을 하는데 네. 이 둘이 이제 성격이 아예 다른 무슬림 집단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했을지부터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버스만다라는 말은 그냥 한국말로 후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진? 예, 후진. 뒤에 낙후돼 있다. 낙후. 그러니까 버스만다 무슬림이라는 말은 낙후 무슬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other backward caste 아니면 other backward class라고 말할 때 그 backward 차상위 계층 아니면 여타 후진 계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표현 backward라는 말의 페르시아어입니다. 바스만다가 예, 그렇습니다. 버스만다 무슬림이. 근데 아니 왜 또 페르시아어요 이러면 무갈 왕조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무걸이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어로 몽골이라는 뜻입니다. 무갈 왕조가 근데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혈통상으로는 몽골계와 연관된 집단인데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 집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서 인도를 정벌해서 세워진 것이 무갈 왕조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쓰는 용어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어, 아랍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무갈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자꾸 이제 그 혈통관계 정리해서 주장할 때는 그 칭기스칸하고 직접 다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혈족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정치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긴 게 많이 다른데 몽골 쪽이랑. 예. 근데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몽골계에 그러니까 에트니컬리 몽골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연관된 집단인 건 맞고요. 네. 근데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 집단. 그래서 이 버스만다 무슬림이라는 건 그러니까 낙후 무슬림 그러니까 하위 무슬림. 그러면 이 사람들 티가 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안사리, 안살 아니면 꾼즈라 아니면 고시 아니면 텔리라는 이름 쓰는 사람들 중에 무슬림이나 뭐 간치 아니면 할랄코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좀 백워드예요? 무슬림.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백워드가 있다는 말은 무슬림도 카스트로 차별받는 집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리 아누아르라는 사람인데요. 옛날에 그 국회의원 지냈던 사람입니다. 2007년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그 당시에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원래는 슈드라였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무슬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인도 사람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수드라가 제일 이제 좀 천민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단계로 나눠서 볼 때는 그렇죠. 브라흐마나, 크샤트리야, 바이샤, 슈드라. 그리고 거기에도 못 들어가면 달릿.
근데 이 슈드라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절반이 다 되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다 슈드라예요. 농민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슈드라 그럼 노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평민에 가까운.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천민은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린 슈드라였는데 저 이슬람 받아들였고 슈드라 하기 싫어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뉘앙스가 이제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들한테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슬림 정체성이 아니고 인도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에서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인도? BJP 이런 데서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대응을 하면 뭐냐면 다시 개종해라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자, 그래서 버스만다 무슬림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무슬림 전체 인구 중에 한 80%가 버스만다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무슬림 인구가 1억 7천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인도네. 근데 그 중에 80에서 85%가 버스만다라고 하면 1억 5천만쯤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 10%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선거를 이 사람들을 제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 뭐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버스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화가 안 되는 거고 그때 지역 이슈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BJP가 반무슬림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 BJP 정서가 강해요. 그런데 이번에 모디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언급의 내용이 뭐예요? 어느 당을 찍는지 우리 당을 찍는지 아닌지 고려하지 말고 가서 다가가라. 그 바스만다한테 다가가라고요? 그렇죠. BJP 당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찍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선거운동을 하고 어차피 우리를 적대시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다가가라. 다가가라라고 공식적으로 모디 총리가 요청을 했고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서 두 모슬림 집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바스만다 하나가 보흐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2022년 사진입니다. BJP가 조직한 바스만다 뭐 총회 이런 겁니다. 러크나우에서. BJP가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뒤에 플래카드에도 등장하는 인물들 이렇게 그 머리에 쓰고 있고 이런 걸 보시면 이게 힌두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BJP 행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하르에 사는 버스만다 무슬림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음 사진 보시죠.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 무슬림들 모여 사는 거주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무슬림들의 모습입니다. 버스만다 무슬림. 그러니까 아니 버스만다 무슬림은 착취를 당하는 무슬림 하층민이니까 BJP가 나서서 우리가 당신들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 거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언급된 게 보흐라라는 저 무슬림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보흐라 무슬림은 하층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상층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흐라는 대부분 구자랏에 살고 마하라시트라 지역에도 일부 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처음부터 BJP를 지지했어요. 무슬림들인데? 모디를 지지했고.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뭐냐, 모디 총리가 다우디 보흐라 무슬림 그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무슬림 사원 같은 데 같은데. 저 사람들이 한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흐라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보흐라라는 말 자체가 구자랏어로 그 바호로 이런 단어인데요.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모슬렘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인도로 이주해 올 때는
이집트에서 이주해 왔어요. 이집트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다른 게 시아파 모슬렘 상인 집단이에요. 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아프리카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네. 지금 현재 이 보흐라 무슬림 지도자와 그 헤드쿼터 네. 본거지가 인도로 온 것이 한 400년쯤 됩니다. 네네네. 그래 상인 집단인데 뭐 그다지 인구가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상인 집단이니까 뭐예요? 바로 상업이나 교역에 지원을 해주는 정치 세력이 자기들에게는 훨씬 좋죠. 네. 규제를 많이 하는 쪽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이게 뭐냐면 모디 총리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보흐라 무슬림이 세운 교육기관 개소식에 참석해서 그 지도자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뭐 친하게 지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모든 무슬림이 다 모디랑 안 친하다 그건 아닙니다. 모디 총리가 구자랏에서 정치를 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2018년에 모디 총리가 네. 아샤라 무바라카 행사에 참석을 해요. 이 아샤라 무바라카 행사가 뭐냐면 네. 다우디 보흐라 이 집단이 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아니까 뭘 하겠어요?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기려야죠. 그러니까 시아하고 순니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그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긴 힘든데 몇 번 들었는데 예. 하여튼 핵심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아가 보기엔 혈통을 이어받은 적통 후세인을 네네. 그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잔인하게 가족까지 다 학살을 하고 정권을 잡은 거다. 그러니까 순교한 이맘 후세인이 적통이고 이맘 후세인은 이제 돌아와서 세계를 구제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맘 후세인이 그 순교한 날 행사는 시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할 때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채찍으로 이제 스스로 등에 막 피나게 때리고 이런 거 하는 이맘 후세인을 기리는 거예요. 예, 이맘 후세인하고 관계 그러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사건이고 억울하고 네네네네. 이것을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네. 시아예요. 그러니까 시아 무슬림은 순니가 주류인 인도 내 무슬림 중에서도 소수이고요. 보흐라 무슬림은 전 세계 인구를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된다고 지금 추정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큰 투표 에서의 힘을 가진 집단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바스만다 무슬림하고 보흐라 무슬림을 섞어가지고 함께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삥뚱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스만데 뭐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다가서는 거 오케이 뭐. 근데 보흐라는 사실 뭐 아주 큰 표도 아니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은 좀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두 개를 그렇게 딱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는 약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네. 그 둘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자, 포크레인이 지금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버스만다 무슬림들한테 BJP가 다가간다 이렇게 하면 버스만다 그 무슬림 단체에서 나오는 성명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짓이나 그만둬라. 적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불도저로 뭐 밀어붙였어요? 예, 이 포크레인으로 건물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무너뜨린 건물 앞에 아이가 서 있죠. 그 다음에 시위하는 거 보시죠. 스톱 불도저지.
그렇죠? 이게 파키스탄 언론에서 보도된 사진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파키스탄 네네. 언론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런 언론 보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인도는 어떤 나라다? 무슬림 탄압하는 나라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거는 사우디에서 보도된 언론 사진입니다. 사우디 언론에 보도됐지만 인도 모습.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주에서 네. 자 무슬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도 종교 자유에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패턴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만 모여 사는 구역이 있어요. 네. 뭐 한국 같으면 무슨 구. 근데 거기로 힌두 축제 때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거기로 힌두 신상을 들고 무슬림들은 개 짐승이다, 개 돼지들이다, 죽여야 된다 소리 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발을 하죠, 서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무슬림 청년들도 있고 이러니까 피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돌 던지고 싸우면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하는데 이제 무슬림들이 받아들이기엔 경찰은 힌두 편인 거죠. 무슬림만 잡아.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 무슬림들이 다시 시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시위를 하면 시위를 조직한 사람, 네. 즉 지도자, 그 사람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사람 사는 집을 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크레인으로? 예. 예. 그리고 그 시위가 조직된 어떤 뭐 조그만 회당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개척교회 이래서 상가 2층, 3층에 뭐 이렇게 한 칸 쓰는 교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라고 해서 다 큰 건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이나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지역엔 그냥 상가 2층, 3층 작은 데 있는 사원들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도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아니 이걸 불법으로 밀면 안 되잖아요. 사유재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걸리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렇게 걸려요. 설계를 했으면 이 설계 도면을 갖고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구청에서 검토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예 안 했었고 네. 구청에 사람이 없으니까 제출을 해봐야 시간만 뭐 몇 달씩 끌지도 모르니까 일단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불법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 삼지는 않고 예예. 걸면 걸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정을 만드는 것과 집행관의 그 간극이에요. 규정과 집행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부정부패가 생기고 자의적인 그 그렇죠. 정치 권력의 권력이 이제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다? 자, 찍히면 날아간다. 집도 모두 다 날아간다. 네. 자,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네. 몇 개 주에서. 네. 그 주들은 이제 BJP가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고요. 자, 그러면 왜 보흐라를 여기다 묶어놨겠냐? 그럼 바스만다들은 아예 BJP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보흐라처럼 BJP하고 잘 지내는 무슬림 단체가 있고 집단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버스만다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게이트웨이 진입로가 된다라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실제로 이게 먹힐까요의 문제죠.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무슬림 카스트는 따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한 세 층으로만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아슈라프 그러면 이게 아주 높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페르시아 혈통이에요. 아니면 아랍 혈통이거나 뭐 그래가지고 막 그 선지자와 관계되는 혈족의 이름이 어떻게 끼어 있고 뭐 이러면 뭐 사이드 뭐 이러고 하면 이제 아슈라프 이러면 상이고 예. 네. 그러면 아즐라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쪽 계열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인도에 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개종한 게 아닌 좀 대접받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즐라프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즐라프인데 이 아즐라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OBC에 해당이 돼요. OBC? 예, 여타 후진 계층, 그러니까 슈드라 뭐 이렇게.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아르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잘?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슈드라 밑에. 요 사람들이 이슬람이 된 경우. 그러면 이제 아르잘은 사실은 무슬림 중에 한 이것도 다 추정치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네. 2% 정도 돼요. 그러면 여타 후진 계급 어즐라프가 한 60% 되는데 이 어즐라프하고 아르잘을 합치면 이게 버스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타르프라데시나 비하르 같은 데는 버스만다가 많아서 전체 무슬림이 한 76%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버스만다 비중이 많은 주에서는 선거할 때 버스만다를 무시를 못하는데 네. 자 지금 우리가 무슬림 친화적인 정책을 할 테니까 우리를 지원해줘라고 운동을 하면 먹힐 거냐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자프렐로라는 프랑스 학자의 논리를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게 뭐냐? 다층 분석을 통해서 1인당 평균 자산을 2019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힌두 상위 카스트가 86만 4천 루피 뭐 이렇게 돼요. 86만 5천 루피. 근데 힌두 OBC가 42만 7천 루피 정도. 달리들 그러니까 슈드라 밑으로 오는 경우가 22만 8천 루피 정도 됩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상위 무슬림이 34만 3천 루피인데 그 밑에 있는 어즐라프 그러니까 OBC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1만 루피 정도 돼요. 네. 불가촉 천민 무슬림은 2%밖에 안 되니까 뭘 통계치를 잡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숫자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거요. 힌두는 네. 상위 카스트가 달리들 그러니까 슈드라도 아닌 사람들의 자산의 3배를 가지고 있고 네. OBC 슈드라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산의 2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가. 네. 그러니까 2배, 3배 차이가 나요. 재산 차이가. 근데 무슬림들은 어떻다? 10% 차이 난다. 재산 차이가. 계층에 따라서? 예. 거의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첫째 힌두들처럼 카스트가 세분화돼 있지도 않고 둘째 카스트별로 경제적인 지위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무슬림 자체가 평균이 낮다. 이건 맞아요. 근데 평균이 낮은 중에 그 안에서 무슬림들끼리 상위 카스트가 하위 카스트 즉 바스만다를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러면 이 분석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버스만다를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 나는 네. 무슬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태도가 나는 무슬림 중에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BJP를 지지할 거야 라는 태도로 바꿀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네. 이 데이터는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그렇게 계층별로 차이가 확 벌어지지 않으니까 예. 설령 좀 낮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일지 하더라도 그런 사탕 발림에 별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 예. 맞나요? 그런데 네. 이제 지역 이슈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뭐 상수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뭐 우리 지역에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 정치인이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이슈에 따라 사실은 투표 성향이 굉장히 나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패권 구도가 달라지면 네. 무슬림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BJP 지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안은 다른 거고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보건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카스트 정치는 그렇게 극단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을 할 수 있죠. 교육 수준이 어떻고 교육 정도가 어떻고 취업률 면에서 무슬림들이 무슨 차이가 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모든 분석은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들이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낮으니까 교육을 덜 받죠.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더 드물죠. 교육을 덜 받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무슬림들 이 힌두들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못한다. 이거는 이제 보이는데 그럼 무슬림들 사이에서 그럼 차이가 나냐라고 물으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층별로 뭐 10% 정도 뭐 평균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JP가 우타르프라데시의 그 지역 선거 할 때요. 네. 공천을 무슬림들한테 왜냐하면 작은 지역 선거니까 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지역 의회 뭐 이런 거 하고 하니까 395명의 무슬림을 줬어요. 의석을? 그러니까 공천을. 예. 예. 그래 이겨야 이제 뭐 시의회, 구의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후보가 61명입니다. 300 몇십 명 중에요? 395명 중에 61명이 살아남았고요. 그런데 그 공천을 준 395명 중에 4분의 3이 바스만다였어요. 근데 그 전 똑같은 지역 선거에서는 BJP가 180명을 공천을 줬어요. 바스만다한테. 예. 그런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아요. 효과가 없었습니까?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를 확 바꿀 만큼 뭔가 이끌어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도에서 영국을 욕할 때 항상 쓰는 디바이드 앤 룰의 법칙이 선거에서는 항상 통하는데요. 예, 무슬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다시금 이제 이런 식의 그 선거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기독교도들이나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거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인도의 앞날이 뭐 이렇게 달라질 군대가 좀 있나요? 모디 집권이 만약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럴 겁니다. 아예 집권당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온 인도랑은 또 다른 모습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것을 뭐 정지를 시킨다거나 퇴행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힘듭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는 이야기가 다르죠. 국가 주도 대신 재벌이 실행을 하는 이 시스템의 경제 발전 전략을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니까 정권은 5년 가지만 재벌은 수백 년도 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전략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크겠죠. 인도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좀 많이 쌓인 상황인가요, 혹시? 불만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희망의 분위기가 훨씬 강하죠. 그래요? 예. 발전하고 있고 나아지는 속도라는 건 대단하니까요. 왜냐하면 예전의 상황이라는 게 저희들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조금만 좋아도 확 바뀌죠. 그냥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끼니를 못 먹던 사람이 주먹밥을 먹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먹밥을 다음부터는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엔 또 주먹밥 말고 이제 반찬도 좀 챙겨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뭐 그 고깃국에 쌀밥 먹게 해주겠다라는 그 북한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요, 표어 같은 게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인도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연합에서도 당연히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확신을 줘야 되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소니아 간디가 선거에 이기고 수상이 못된 경험이 이미 콩그레스에 있습니다. 총재였는데 소니아 간디가 수상 되겠네. 그게 이제 간디의 네루의 며느리잖아요. 네. 인디라 간디의 며느리죠. 네. 네루의 그 이제 그 패밀리에 속하는. 네. 그래서 소니아 간디가 수상 되겠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인도 주식 시장이 반동강이 났던. 예. 그래요? 정말요. 그 다음 날. 예. 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정당이 국유화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이 살 길입니다. 자, 제가 당선되면 포스코, 현대자동차 국유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국유화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될 것 같아요. 투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표하기 전에 출구조사 해보니까 그러면 그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콩그레스 쪽에서도 잘 압니다. 알고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각인된 인상은 지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든 뭐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뭐 지역적으로 많은 접근들을 아마 할 텐데 그 중에 보니까 오늘 인도 내 무슬림들 그 중에서도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디 총리를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우리 강선영 교수님의 흥미로운 남아시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강선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